안녕하세요. 같이. 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한 주간의 K-pop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마이걸은 지호만 탈퇴하고 나머지는 전원 재계약했다고 나온 것 같아요. 지호는 이전부터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좀 활동을 쉰 적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계속 이 아이돌 멤버들이 재계약을 안 하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의외로 이제 활동하는 게 힘들다. 그래서 아무리 뭐 활동을 잘하고 돈을 벌고 그런 걸 떠나서 팀 활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다. 제가 저번에 이제 르세라핌의 일본 인기를 말하면서 이제 사쿠라의 존재가 크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제 사쿠라를 응원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반대로 한국에서는 그래서 사쿠라가 사실 큰 감정을 이입할 만한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쿠라가 뭐 엄청 노래를 잘하거나 춤을 잘 추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이쁜 일본인이니까 그냥 하나의 아이돌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일본만큼 반응은 안 생기긴 하는 건데, 그래도 이제 점점 방송을 많이 나오면서 르세라핌이 홍보는 조금씩 되고 있다. 그래서 생각만큼 초반에 그런 화력은 없었지만 오늘 보니까 멜론 차트에서 25위, 뭐 30위 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 현재 뭐 싸이님 노래가 1위고, 반대로 싸이님은 제가 들었을 때 기존 싸이님 이미지가 있어서 너무 무난한 팝곡 아닌가라고 했는데, 또 요즘 10대들은 아예 싸이님 음악을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어서 또 그냥 그 사람들은 좋아하고 듣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10대에서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나를 덧붙이고 싶은 게 4월 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에 르세라핌 데뷔 티저들이 뜨면서 그 당시에 카즈아가 딱 티저가 떴을 때 제가 라이브 방송했을 때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카즈아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4월 초에. 카즈아를 어떻게 영입했는지한테 질문이 많아서 제가 그때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카즈아에 대해서 그 영입을 어떻게 했는지. 르세라핌에서 그 마지막에 그 공개했던 멤버가, 그쵸, 엄청 커리어가 좋은 멤버였는데 그 친구가 아이돌을 하고 싶어 했어요. 영입하기 어렵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케이팝 아이돌을 하고 싶어 했고, 케이팝을 되게 좋아하던 친구였고. 카즈아 얘기는 아까 제가 했는데 본인이 케이팝 아이돌 하고 싶어서 발레를 계속 하는데, 발레를 이제 평생 할 수 있느냐 뭐냐 하는데, 원래 케이팝 그런 하고 싶던 그런 생각도 있었고 이렇게 한번 오디션을 해봤는데 잘 되니까 이쪽을 선택한 것 같더라고요. 공식적으로 하이브에서 보도자료에서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걸 봤는데 실제로 좀 다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뭔가 비밀인가? 그래서 저도 그 이후에 그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르세라핌 그 리뷰를 할 때도 그 얘기를 뺐어요. 근데 그 얘기 딴 데서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해도 되는 건가 봐. 카즈아가 그 유럽에 있을 때 그 지역에 뭐 BTS나 블랙핑크, 그러니까 케이팝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카즈아도 그런 케이팝을 좋아했었고, 원래 그 발레 엘리트긴 했는데 발레로서 이렇게 잘 되기가 힘든 구조 원래. 그래서 본인도 뭐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었지만 그 코스를 밟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뭐 미래에 대해서 불안도 있고 한데, 본인이 케이팝을 좋아해서 오디션을 봤었는데, 그래서 그 오디션 내용을 하이브에선 갖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르세라핌이 인원이 다 차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그 테임만 이제 갖고 있었는데, 한 명이 공석이 되면서 한 명을 찾다가 그 당시에 그 카즈아란 멤버가 예전에 이렇게 오디션 봤었다 해서 다시 가서 인터뷰하고 미팅하고 이렇게 데려온 거, 아마 이 내용으로 저는 들었어요. 엠카는 임영웅님이 1위 하셨고, 쇼 챔피언에서는 싸이님이 1위 하셨고,
더쇼에서는 르세라핌 1위 했죠? 그리고 클라시도 뭐 여러 군데 1위 후보에는 올랐더라고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클라시가 의외로 뭐 잘 나오긴 했어요. 곡도 잘 나왔고 커스터마이징 뭐 그룹이라고 해서 나와서 앞으로 뭐 매번 싱글을 정할 때 뭐 어떤 플랫폼을 사용할지, 그래서 팬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서 그 다음 컨셉과 뭐 곡을 정하는 시스템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어떻게 나오는지는 봐야 알겠지만 또 뭐 잘 나와서 잘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노래도 좋고 생각보다 좋네, 팀이 이건데 핵심 팬덤화가 많이 생길 팀일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스트릿 맨 파이터, 그것의 오디션격인 비 앰비셔스라는 방송이 5월 24일과 25일 연속 1, 2화가 방송이 된대요. 그래서 거기에 뭐 아이돌 출신 멤버들도 나오니까 제가 그것을 리뷰를 할 건데, 24, 25를 연속 방송한다면 내가 리뷰하기가 너무 또 힘들어지는데, 그리고 또 스우파 그 멤버들이 춤을 못 추는 연예인들 대상으로 뭐 춤을 가르치는 뭐 뚝딱이의 역습이라는 방송도 한다고 하죠. 오디션 프로그램인 아메리칸 송 콘테스트에서 재미교포 출신인 알렉사 크리스틴, 예전에 그 프로듀스 48에 참가했던 분이거든요. 이 알렉사 분이 우승을 했어요. 이 방송이 미국의 50개의 주를 이제 다 대표하는 대표인들이 붙어서 경쟁하는 방송이거든요. 근데 이 알렉사가 오클라호마주의 대표로 나왔는데, 결승에서 뭐 마이클 볼튼 이런 가수들도 있었는데 꽤 큰 점수차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우승자는 특전이 그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무대를 하는 거라서 BTS에 이어서 두 번째가 됐죠. 예. 그 당시에 프로듀스 48에서도 완전 그 미국인의 그 파워보컬 스타일이었는데, 있지가 엠넷에서 칸무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화까지 나왔나? 있지 코지 하우스라는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거 예전에 그 효린의 민박처럼 있지가 제주도에 게스트하우스를 한다는 컨셉으로, 이게 그래서 유튜브에 아마 풀 영상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풀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この番組はカチカチカチカチ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다음 주에 이제 청춘 스타라는 오디션 방송이 합니다. 원래 코로나 때문에 원래 4월에 시작되는 방송인데 19일 첫 방을 하죠. 이게 그 하트 시그널 제작진들이 만드는 건데, 전현무님이 MC를 하고, 그리고 그래서 김이나님 나오고, 뭐 이승환, 윤종신, 윤하, 이거 이따가 잠깐 리뷰를 할 거거든요. 근데 간단히 말하면 보컬, 아이돌, 싱어송라이터 세 부분으로 참가자를 모아서 처음에는 이게 따로따로 경쟁하다가 나중에는 합쳐서 경쟁을 해서 최종 뭐 우승자 1인을 이렇게 뽑는 방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주 시청자는 20, 30대 타겟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따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풀려서 콘서트들 많이 하고 해외에 많이 나가는데, BBG의 밥밥이 그 벨기에 출신의 유명 DJ와 콜라보한 버전이 나와서 그 스페인과 벨기에 아이튠즈 차트에서 종합 1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아이튠즈 차트에도 탑백에는 들어갔고, 또 미국 아이튠즈에서 그 일렉트로닉 차트에서는 뭐 1위를 하고, 그래서 BBG도 해외에서 활동을 좀 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DJ분은 누군지는 모르겠어. 벨기에에선 유명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모르는 분이더라고요. 들어본 적 없는 사람.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오디션 방송이었던 라우드를 통해서 나오는 그 TNX라는 팀이 데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는 리뷰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잔나비님의 신곡이 나왔어요.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밴드 음악으로서는 가장 인기가 있는 팀이어서 이것도 벌써 이제 차트에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약간 모던 록 하는 밴드들이 다시 좀 인기를 얻는 것 같아요. TXT 새 노래가 나왔어요. 이 TXT 노래는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무난하게 TXT 노래가 저도 가장 듣기 좋은 것 같아요. 최근 그 6대장 노래 중에서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나요? 우리들의 블루스가 뭐 일본에서도 지금 좀 이렇게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고 뭐 한국에서는 인기가 많나 봐요. 그 배우들이 워낙 쟁쟁하게 잘 나와서. 근데 여기 우리들의 블루스 OST를 제가 거의 매주 한 편씩 소개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매주 한 편씩 OST를 공개하고 있어서. 근데 OST 너무 쟁쟁한 거 아니야? 저번에 임영웅님, BTS 지민님 있었죠? 근데 이번 주에 태연님의 내 곁에라는 곡을 이제 공개했고, 다비치랑 스테이시도 나온다는데? 우리들의 블루스 OST가? 그래서 매주 우리들의 블루스 OST를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다음에 들을 노래가 숙소에서 만나요. 이제 색이 바랜 기억들 모두 모아서 시야는 눈빛이 내 본능을 깨워 Tonight feel so good. 슈퍼밴드가 이제 각자 여러 포지션이 참여를 하면은 거기 안에서 이렇게 조직을 해서 밴드를 만들어서 최종 우승자를 뽑는 그런 시스템인데, 슈퍼밴드 1에서 그렇게 결성된 루시라는 팀이 준우승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결성됐을 때 보컬이 이주영 님이었거든요. 근데 이주영 님이 원래 자기 밴드 기프트란 밴드가 있어서 그 활동을 해야 된다고 루시에서 빠져서 그 슈퍼밴드 1에 혼자 참가했던 다른 보컬을 영입해서 루시라는 밴드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Feel So Good이라는 신곡인데, 근데 이주영님은 그 기프트 활동한다고 나가서는 뭐 기프트 활동도 하지만 또 솔로 활동을 하면서 싱어게인2에 또 솔로로 참여를 해서 거기서 탑6에 올라서 지금 이주영님은 세탁소에서 만나요라고 조금 전에 들었던 또 신곡을 낸 거예요. 둘이 거의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관계성도 재밌고, 그 이주영님 노래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지만 되게 그 일본 음악스러운 음악을 해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일본 노래도 많이 뭐 여러 번 커버하셨고, 보컬이 그 뭐 라또, 그러니까 레드윈프스 그런 일본 특유의 그런 보컬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싱어게인에서 칭찬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런 개성 있는 보컬은 처음이다 이랬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듣고 일본 음악을 많이 들어서 이게 왜 개성 있다고 하는 거지? 흔한 보컬 아닌가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일본 음악을 하도 들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한국이지? 그래서 한국에는 이런 보컬이 없으니까. 일본은 지금 이런 밴드가 뭐 예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뭐 그 마카로니 엠피츠라든가 샤오시독 이런 밴드들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류수정이 그날 우리라는 곡을 냈어요. 이게 뭐 어디 OST인 것 같아요. 이것도 웹툰인지 들어보시면 막 그냥 되게 자근자근 부르는 노래거든요. 수정이 원래 목소리로. 그래서 들어보면 나쁘지 않다. 정세훈의 롤러코스터 신곡이 나왔어요. 이것도 들어보면 좋다. 이것도 봄 느낌 나면서 좋은 노래고, 황치열님의 신곡도 나왔어요. 왜 이제 와서야. 이것도 무난한 그 황치열님 스타일의 또 발라드 곡이에요. 그래서 노래방 가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시는 남자분들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아마 이 노래가 저번 주에 나온 것 같은데 조승연의 신곡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난 너 없이. 랩을 할 줄 알았는데 아예 노래를 했더라고. I bet it all I have. 너는 해달란 적이 없대. 알아 나도 너처럼 네 사랑 따윈 필요 없어. 원래 조승연이 래퍼잖아요. 메인 래퍼인데 뭐 서브 보컬도 했었지만, 그래서 보컬이 박재범 같이 가창력보다는 표현력에 중시된 보컬이어서 저는 그래도 완전 이렇게 밴드 음악을 할지는 예상을 못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약간 노래를 들으면은 색다르게 느껴지는 지점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 주 K-팝에서 제가
소개할 마지막 노래,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Oh, 30초를 띠디디거렸네. 1, 2, 3, let's chase the fame. 크게 외쳐봐, scream out my name. 사이퍼 신곡 Fame이라고. 이게 앞에 왜 계속 띠디디거렸냐면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사이퍼가 뭐 세계관이 뭐 암호를 푸는 뭐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계속 30초간 띠디디거렸을 거예요. 예, 왜 30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죠. 실제로 그걸 해독하면은. 예, 사이퍼가 암호라는 뜻이죠. 사이퍼 자체가.